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작을 맞이합니다. 새 학기,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사람들은 언제나 시작을 반깁니다. 시작은 설레고 희망이 넘치며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사람들은 대개 의욕이 넘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첫날, 헬스장에 가득한 사람들. 새해 첫날, 일기장을 펼쳐 다짐을 적는 손길.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반짝이는 눈빛.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요. 시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작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무리에 대해 소홀한 것은 아닐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떠올려 봅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전체 과정의 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가야만 비로소 완성입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찬란한 시작을 맞았지만 끝을 망쳐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유럽을 정복한 위대한 전략가였지만 결국 엘바 섬으로 유배를 떠나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도 승리의 연속이었지만 최후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암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작보다 끝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야기의 구조를 떠올려봐도 그렇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우리는 흥미진진한 도입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만약 결말이 허무하다면 어떨까요? 감동적인 영화도 마지막이 허술하면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시작은 기대를 주지만 끝이야말로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시작만큼 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발선에 설 때만 에너지를 쏟고 종착지에 도달하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 더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간 과정에 충실할 것입니다. 끝을 맺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정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를 잃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끝까지 지켜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을 계획하지만 마무리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창업할 때는 큰 꿈을 꾸지만 회사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습니다. 끝을 잘 준비해야 우리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떤 사람이 한때 화려한 성공을 거뒀어도 그가 오만함 속에서 몰락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반면 평범한 시작이었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따뜻한 영향을 남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의 끝을 존경할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끝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시작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무리입니다. 행운은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 우연한 성공,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듯한 순간들. 우리는 행운이 찾아오면 그것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변덕스럽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를 신봉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한 손에는 풍요를, 다른 한 손에는 변덕을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포르투나는 때때로 행운의 문을 열어주지만 언제 그 문을 닫아버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다음 순간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운의 문은 들어갈 때는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 예상치 못한 성공, 모두가 박수치며 맞아주는 순간들. 그러나 그 문을 나설 때는 다릅니다. 찬란했던 순간은 지나가고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집니다. 나가는 문은 차갑고 쓸쓸합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유럽을 소나기에 쥐었던 가장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성기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결국 러시아 원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황제라 부를 때는 그의 곁에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엘바 섬으로 유배될 때는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행운이 그를 맞아들릴 때는 뜨거웠지만 떠나보낼 때는 무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대한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성공을 거두지만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존경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 마지막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행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그 끝은 더욱 가혹하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행운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운에 취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고 언젠가 이 행운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반면 행운을 망치는 사람들은 성공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다고 믿으며 행운이 떠날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누구에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운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행운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선물 받은 물건을 소중히 다루듯이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행운이 사라질 때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리를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운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렇게 하면 행운이 떠나도 우리는 좋은 관계와 신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운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행운이 찾아왔을 때 겸손하게 맞이하고 떠날 때 담담하게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한 균형을 이룬 사람입니다. 행운은 결코 우리 곁에 머물지 않지만 행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평생을 함께합니다. 행운은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떠난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이야기할 때 시작과 과정에 집중한다. 하지만 끝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다. 위대한 사람들은 끝을 미리 준비한다. 그들은 떠날 때를 알고 떠날 방법을 고민하며 떠난 후를 대비한다. 세네카는 말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로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권력의 덧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네로의 변덕으로 인해 죽음을 명령받았을 때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끝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반면 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한다.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던 사람일수록 세상이 자신 없이도 잘 굴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마지막을 스스로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동양에서도 유사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책은담에서는 높이 오른 자는 반드시 내려올 날을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출세와 성공은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어렵다. 너무 높이 올라버린 사람은 내려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떨어질 때 크게 다치게 된다. 노자는 이를 자연의 이치에 비유했다. 그는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낮아질 줄 안다고 말했다. 높은 곳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균형을 잃고 무너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모든 것은 한때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성공도, 뜨거운 인기도, 강력한 권력도 결국에는 사라진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끝을 회피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 현재를 즐기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모든 후배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정리해주고 떠난 후에도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은 존경받을 만하다. 반대로 자신의 빈자리를 강조하며 혼란을 남기는 사람은 떠난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셋째, 끝을 맞이할 때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순간 감정에 휘둘린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야 하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라며 현실을 부정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넘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미련을 남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깔끔한 인상을 남긴다. 넷째, 자신의 경험과 가치를 남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끝을 맞이하는 것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긴다. 어떤 사람은 후배를 가르친다. 어떤 사람은 삶의 철학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그렇게 하면 육체는 떠나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 남아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잘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떠난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문을 나설 것인가 하는 점이다. 끝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끝을 외면하려 한다. 왜 우리는 마무리를 준비하지 못할까? 왜 떠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끝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내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 없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 이러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실을 두려워한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소유 효과라고 부른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잃는 것이 실제 가치보다 더 큰 손실로 느껴진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마무리를 회피한다. 관계를 끝내야 하는 순간에도 질질 끌고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되었음에도 미련을 남기고 어떤 일이 끝나야 하는 순간에도 억지로 지속시키려 한다. 하지만 끝을 부정한다고 해서 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그 과정은 더 고통스러워진다. 우리는 왜 끝을 두려워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특정한 역할과 동일시한다. 나는 이 회사의 팀장이다. 나는 이 사람의 배우자다.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직장을 은퇴한 사람이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생 동안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역할이 없다. 마치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할이 아니라 본질이다. 우리의 가치는 직함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끝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다음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진다. 지금까지의 익숙한 세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두려운 것이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자는 물이 흐르듯 살아가라고 말했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흘러간다. 하지만 결국에는 넓은 바다로 향하게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끝을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세 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다. 우리는 끝을 맞이하는 순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된다.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후회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지나간 선택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무견이라 한다. 말없이 받아들이고 묵묵히 나아가는 태도. 후회보다는 수용, 집착보다는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끝이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과정이다. 하나의 챕터가 끝나야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 나이 들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성숙의 과정이듯,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위한 준비이듯, 우리의 삶도 끝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둘째,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끝을 맞이하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과 같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이 된다. 노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끝은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한때 소중했던 것을 존중하며 떠나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품이 있는 마무리다. 셋째, 남겨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에 집중하지만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것에 집중한다. 내가 떠나도 남아있는 좋은 관계, 내가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내 삶이 남긴 흔적들. 이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끝은 반드시 온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끝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것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향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달라질 것이다.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다. 우리는 흔히 화려한 마무리를 꿈꾼다.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길이길이 기억될 만한 인상을 남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가장 좋은 마무리는 평범하고 조용한 것이다.
어떤 일에서든 마무리를 서두르거나 과하게 꾸미려 하면 어색해진다. 무대를 떠나는 연기자가 너무 많은 말을 남기거나 작별 인사를 길게 늘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적당한 시점에 조용히 퇴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왜 조용한 마무리를 어려워할까? 첫째, 인간은 끝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을 극적으로 장식하려 한다. 은퇴 연설을 하면서 감동적인 말을 남기거나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기억할 만한 결과를 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러한 부담이 오히려 마무리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마무리다. 책은담에서는 화를 내며 끝을 맞는 것보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억지로 꾸미려 할수록 어색해지고 무리해서 과시하려 할수록 끝이 불편해진다.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떠나는 것이 더 낫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기억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될까? 를 고민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들은 대개 조용히 떠난 사람들이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조용히 퇴장할 때 동료들은 오랫동안 그를 떠올린다. 하지만 떠나면서 지나치게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려 하면 오히려 기억에서 빠르게 잊히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남겨진 것들은 당신이 떠날 때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떠나는 순간을 겸손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셋째, 마무리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끝을 꾸미는 이유 중 하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마무리는 타인의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마무리다. 사람들이 마지막을 불편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련 때문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끝내고 싶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미련이 남아있다고 해서 끝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련을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범한 마무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첫째, 떠날 시점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떠밀리듯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로 붙잡혀 있다가 떠나는 것보다 내 선택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덜 아쉽고 더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둘째, 자신이 떠난 후를 생각하는 것이다. 마무리를 하는 순간에는 그 이후의 삶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마지막 순간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며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변하거나 후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담담하게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 끝을 맞이한다. 직장을 떠날 때도, 관계를 정리할 때도, 어떤 일을 마칠 때도 결국은 마무리의 순간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끝이 화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용하고 평범할수록 더 깊은 의미를 남긴다. 화려한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평범한 마무리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배운다. 끝이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반면 끝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기회를 놓친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많은 끝을 맞이한다. 하지만 끝이 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하나는 그것을 저항하며 붙잡으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변화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에는 완전한 끝이라는 것이 없다. 어떤 형태로든 다음 단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쌓여서 다음 길을 만들어낸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를 순환이라고 표현했다. 명심보감에서는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물이 한 곳에서 멈춰 있으면 썩지만 계속 흘러가면 새로운 강을 만든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끝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직장을 떠난 후 새로운 기회를 찾은 사람, 관계가 끝난 후 더 성숙해진 사람, 한 시대를 마무리한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 그들은 끝이 아니라 전환을 경험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마무리를 완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끝을 실패처럼 여긴다. 하지만 끝이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과정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것은 성취다. 마치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 둘째,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끝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결과에만 집중한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가? 충분한 성과를 냈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과정 속에서 배운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남긴 흔적들이야말로 진짜 의미가 된다. 셋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끝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온다. 마치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이 하나의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마무리는 지금을 소중히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떠날 것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를 충실히 산 사람만이 후회 없는 끝을 맞이할 수 있다. 삶은 여러 개의 문을 지나가는 과정이다. 어떤 문은 쉽게 열리고 어떤 문은 무겁게 닫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다. 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끝맺음이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